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40페이지. 자, 여기를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수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 분양 방식의 과수, 사과, 배, 탄감, 떫은감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그 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자, 보험 기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이제 2월에 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보험 가입할 때는 우리 과수원은 자, 평균적으로 평년에 5만 개 정도의 사과나 배 또는 단감이나 떫은감이 이제 열린다. 라고 해서 이제 평년 착과수 5만 개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3월이나 4월에 이제 각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추우니까 냉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온 변화에서 이제 우박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냉해나 우박 피해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조사를 하냐면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두 종류라 했죠. 그래서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각종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다 보장받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타세까지만 한정해서 요것만 이제 보장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종에 해당되는 것은 태풍, 그다음에 강풍, 지진, 집중호우, 그다음에 화재, 우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5가지만 보장받겠다. 뭐 이런 2가지 형식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가입 이후에 냉해나 우박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이러한 품목들은 한 6월 달쯤 되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또는 이제 단감이나 떫은감 7월 달에 이제 적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가내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가낸 다음에 적과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과수원에 달려 있는 착과수가 몇 개인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3만 개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5만 개가 열리는 그런 과수원인데 3만 개가 열렸으니까 2만 개가 줄었다는 거죠. 2만 개가 왜 줄었느냐면 바로 이 냉해나 우박 피해로 인해 가지고 2만 개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가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1차적으로 먼저 이제 적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인데 착과 조사 좀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개 줄는 만큼 이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제 키웁니다. 키우다 보면 이제 8월 달에 뭐 예를 들면 뭐 8월 달에도 7, 8월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 또 우박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더위에 의해서 일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우박이나 일소 8월 달이니까 주변에도 8월 달에 일단 예를 들면 태풍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달에 태풍이 불어요. 그럼 태풍이 불면 이제 과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과 과실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낙과
피해를 발생시킨 걸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쯤에 예를 들면 또 뭐 기온변화에서 우박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달려 있는 과실이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착화 피해 조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확기는 이제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확이 끝납니다. 수확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수확이 종료가 되면 8월달, 9월달 우리 8월달부터 적과후는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던 적과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던 상관없이 적과후는 7종제를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7종에는 태풍, 강풍,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집중호우,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종제를 보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7종제로 인해서 이제 각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떨어진 과실에 대한 피해, 낙화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또는 이제 달려 있는 과실 또 피해를 보게 되면 착화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요 기간 동안 7종제로 인해서 과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과실 손해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우리 39페이지부터 먼저 보면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라번에 보면 확인 방법으로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건 피해를 본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맞느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종합에 가입했다면요. 자, 명예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이니까 명예는 보상하는 죄니까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를 본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박도 종합이니까 보상하는 죄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5종은 이 5가지만 보장되는 거니까 명예는 보상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아니니까 그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박은 5종에서도 보장을 하니까 우박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죄로 인한 이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고 그랬냐면 나무 피해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로 이번에 나무 피해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조사를 해가지고요. 나무 조사를 지금 먼저 자, 고사주수가 이런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한 다음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요. 이제 이 고사 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나무는 품종별, 제휴양식별, 수령별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를 했다면 그건 고사주수가 아니라 미보상 주수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고사주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 불능주수도 파악을 하게 돼요. 요거 역시도 품종별, 제휴양식별, 수령별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그러니까 이 보험 기간 내에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안 죽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이런 걸 우리가 수확 불능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고사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수확 불능이 아니라면, 보상하는 손해 이외로 고사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런 건 미보상 주수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요 나무조사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는 이렇게 나무를 조사하는 경우는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에 가입을 했던 폐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무조건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주수는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타번에 있는 경우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또 나무조사하는 유형으로서 이번에는 종합의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필요 없고,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에는 요렇게 나무를 한번 조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관점에서 나무가 이 매몰, 유실부터, 그래서 나무가 유실, 그 다음에 매몰, 그 다음에 토복,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그 다음에 불에 탄 것 2분의 1 이상 불탄 것, 그 다음에 침수수, 이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5종의 경우에만 이렇게 조사를 하냐면, 자,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냉해로 인한 경우든 우박으로 인한 경우든 다 보상하는 체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위험에 가입하면, 종합에 가입했을 때는요, 이때는 적과 우의 착과 수를 조사해서 평소에 5만 개 열리는데 이번에 이런 각종 재를 통해서 3만 개가 줄었으니까 2만 개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 2만 개 속에는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 그 다음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 이 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냉해로 인한 피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제 이 5가지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니까 요 안에서 5종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이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종합에 가입하면 이런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냥 옛날 이 과선이 5만 개 달리는데 이번 조사해 보니까 3만 개 달렸네. 그럼 2만 개 줄었네. 그럼 2만 개에 대한 보험금. 종합은 5종은 이 2만 개 안에는 냉해 피해 입은 거, 우박 피해 입은 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냉해 피해 입은 건 빼버리고 우박 피해 입은 것만 이 중에서 개수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종의 경우에만 이 유실, 매몰, 토복, 절단, 소실, 침수, 요걸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종 중에서 태풍이나 강풍이 불게 되면, 적과전에 태풍이 불게 되면 이 나무가 절단될 수도 있고요, 부러질 수도 있고, 또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태풍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하면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유실, 떠내려가거나 침수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에 의해서 소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5종의 경우에는 5종제로 인한 피해만 따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서 실제 결과 주수분에 이걸 다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5종제로 인한 나무 피해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40페이지에 자, 라번에 보면 이제 피해 규모 확인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나무 피해 관련해서요.
자, 5종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종합에 가입을 했는데, 종합에 가입했을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다 보상해 주는데, 종합위험에 가입하면. 그런데 이 중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나무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나무만 피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이 사과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나무가 뭐 이렇게 쭉 뭐 심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해요. 자연재해. 그럼 자연재해 같으면 이 사과수원 전체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이 태풍이 불었는데 여기만 영향이 받고 여기는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 지역을 쓸고 가면, 이 사과수원이 있는 지역을 쓸고 가게 되면 이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태풍에 의해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라면 태풍은 보상하는 세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은 5만 개에서 3만 개, 그러니까 2만 개 계산해서 이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줘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 조수해나 화재로 인한 경우입니다. 조수해나 재해. 그럼 예를 들면 조수해. 자, 이 사과수원에 멧돼지가 몰려와서 피해를 줘요. 그럼 멧돼지가 사과수원에 만약에 200주의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 멧돼지가 200주를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멧돼지가 그 노는 요쪽만 좀 피해가 있겠죠. 멧돼지가 뭐 골고루 다 뭐 이렇게 다 나무를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해라든지 또는 화재가 나는데, 이 화재가 과수원 전체에 다 불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과수원의 일부만 이렇게 불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로 전체 나무가 불타면 당연히 자, 이렇게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한쪽만 이렇게 화재에 의해서 나무가 불타거나 멧돼지가 이렇게 피해를 준 경우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보험금을 2만 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를 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피해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한쪽 나무만 피해를 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뭘 조사를 하냐면, 거기 라번에 보면요, 피해 대상 나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사주소, 멧돼지가 부러뜨려 가지고요 죽은 나무, 고사주소, 그 다음에 수확 불능주소. 이 멧돼지가 이 사과나무의 주된 가지, 주지를 망가뜨리게 되면요, 2분의 1 이상 망가뜨리게 되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설 때 이 주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지의 2분의 1이 망가지면 나무가 더 이상 이 열매를 안 열어요. 자기 치료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과일을 안 열어요. 그러면 이제 수확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멧돼지가 죽였던지 나무를, 아니면 주지 2분의 1 정도를 망가뜨려서 나무는 죽지 않았지만 이 나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과를 안 열어요. 그런 경우 자기 치료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그런 경우 이제 수확 불능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피해 주소도 조사를 해요. 자, 일부 피해 주소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에 심어져 있는데 멧돼지가 와서 놀아놓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거 부러뜨리고 여기 있는 거 주된 가지 부러뜨리는데, 이쪽 한쪽 구석은, 이쪽은 피해를 보긴 봤는데 여기서부터 부러뜨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큰 피해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 멧돼지든 아니면 고라니든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주된 가지의 2분의 1이 망가져서 수확 불능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지 하나 정도 톡 부러졌거나 아니면 고라니가 와서요 입만 따먹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상태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확 불능 상태도 아닙니다. 가지 하나 정도 부러지거나 고라니가 잎을 따먹었거나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야, 이 나무도 피해 본 거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고려 안 해주면 이 농민들하고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하나 부러지거나 잎 좀 뜯어먹은 거, 고라니가 그런 거는 이제 일부 피해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일부 피해 주소는 대상재해로, 그러니까 조수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고사주소 죽은 것도 아니고 수확불능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피해 있는 거 조금 그런 걸 일부 피해 주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5종이 아니라 종합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전체 영향을 미치니까 자연재해 말고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한쪽 구석만 일부 나무 피해가 있을 때는요 별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요 이제 요걸 나무 피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 피해주수를 조사해 가지고요 요걸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이제 이게 나무 피해율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5종이 가입하면 이렇게 나무 피해율을 잡고 종합에 가입을 했는데 조수해나 화재로 과수원 전체 나무가 아니라 일부 나무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무 피해율을 구한다. 이러려면 실제 결과 주수가 200주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멧돼지가 와가지고요. 멧돼지가 와서 예를 들면 뭐 7주를 부러뜨려가 죽여버렸습니다. 절단시켜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확 불능 상태가 예를 들면 3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뜯어먹거나 가지 한두 개 정도 이 부러뜨린 게 있습니다. 이게 4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피해 얼마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계산기 네? 또 깜빡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몇 프로? 10%예요? 7%? 그저 그 7%가 돼요. 7%. 0.07이니까. 그래서 7%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7%를 이용해서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보호산재 여부도 확인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이제 육아 타박률 확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나무 조사 말고 이제 자, 보게 되면 자, 이 나무 조사 말고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육아 타박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육아 타박률 역시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과수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박 피해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육아 타박률을 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종합위험에 가입했습니다. 냉해 피해가 와요. 그러면 자연재해 맞네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보험금 계산할 때 다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또 우박 피해가 왔다는 거. 그러면 우박 피해 종합위험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박 피해 맞습니다. 나중에 다 반영될 겁니다. 보험금 계산할 때 이러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냉해 피해가 왔다고 신고가 와요. 그러면 하게 되면 냉해네요. 냉해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닙니다. 냉해 부분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박
우박은 보상하는 제 맞네요. 알겠습니다. 피해 사실 우박으로 인한 피해 확인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자, 이 우박이 이제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적과를 하기 전에, 자, 과손에서 우리가 적과는 이런 걸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었다가 꽃이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과총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매가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과를 하기 전이고요. 적과를 하고 나면 키울 것만 남겨두고요. 다 전정가위로 다 잘라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적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과실이 과총다 이런 식으로 적과 부위는 이렇게 흘린다 했었죠. 그래서 적과를 하기 전에 이 과실을 어린 과실이라고 해서 이걸 유과라고 부르고요. 적과를 하고 나면 얘는 이제 적과를 하고 나면 어른으로 취급을 해줘 가지고요. 이때부터는 얘가 유과가 아니라 과실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물론 어제 적과했고 오늘 과실이 모양입니다. 그럼 크기는 크게 안 자라겠죠. 어제 적과했으니까. 그래도 얘는 유과, 얘는 과실. 적과가 된 다음부터 얘는 어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과실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유과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적과를 하기 전에 과손의 나무가 이런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나무 자체가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이 달려있는 유가가 피해를 보겠죠. 그죠? 이 적과전 상태가 과손 상태 이 상태니까 피해가 생길 거라고는 나무가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이 유가가 피해를 보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해가 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에는 나무가 피해를 볼 거니까 이 나무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된 거냐 그거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왔을 때는요 우박이 오게 되면 이제 우박이 오게 되면 이 어린 유가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스쳐가면서 맞았다면 상처가 나거나 유가가 피해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종은 이 재해로 인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종합에 가입했다면 우박 피해 왔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5종이 가입한 집은요 우박이 왔는 경우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한 다음에 이번 우박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바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유가 상태니까 유가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느냐 이 우박에 의해서 그래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종합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5종인 경우에 우박 피해만 계산하려고 이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유가 타박률 확인이 있습니다.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을 한 건에 대해서 우박 피해 있을 때만 유가 타박률을 조사합니다. 종합에 가입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하느냐 보게 되면요, 나번에 자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를 정하는데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가지고 표본 주수를 선정한 다음에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할 때는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무 조사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과수원에요. 자 실제 결과 주수가 예를 들면 240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나무 조사를 했습니다. 나무 조사 해보니까 이 중에서 고사 주수가 10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가 또 예를 들면 또 10주가 있습니다. 자 미보상 주수는 없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이거
볼 때,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조사 대상 주라는 것은 열매가 열려 있는 과실을 말하는 건데,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예요? 네? 그죠? 실제 결과 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고사주수 10주, 마이너스 수확불량주수 10주, 미보상주수 0주니까 220주가 조사 대상주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20주가 바로 이제 그 과일이 지금 유가가 달려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에 두들기 맞아도 이미 나무가 죽은 나무, 뭐 과실이 없는 나무, 이런 건 유가가 그 우박이 와도 피해를 안 보니까 유가가 달려 있는 과실이 피해 볼 거니까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220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우리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건지 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건지는 이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나와요. 그러면 자, 품목별 표본 주수표는 그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자, 2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59페이지를 보면 자, 분목별 표본 주수 또는 표본 구간 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목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별표 1에 보니까요, 사과, 배, 당감, 칸감이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칸감이 아니라 당감입니다. 오타가 있죠. 사과, 배, 당감, 뜰번감 얘네들하고요. 포도하고 복숭아, 자두, 밤호두, 무화과는 자, 요 표본 구간 수표를 쓰게 되는데 보니까요. 50주 미만이면 표본 주수를 5주를 조사하는 거고요. 100주 미만이면 6주 이런 식으로 해서 100주 이상 150주 미만은 17주 해가지고요. 1000주 이상이면 17주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2000주면 몇 주를 하라는 거예요? 17주죠. 그렇습니다. 1000주 이상이면 뭐 3000주든 만주든 17주를 표본 주수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50주부터는 이 표본 주수를 기하는 방법이요. 150주부터는 이 앞에 있는 100단위 자리에다가 플러스 7을 하면 그게 표본 주수가 돼요. 150주 이상부터는. 그러면 150주부터는 표본 주가 8주가 되겠죠. 8주가. 100자리 단위, 이 150주 이상부터는 앞에 100자에다가 7을 더하면 이렇게 표본 주수입니다. 그럼 한번 해봐요. 그러면 360주면 표본 주수 몇 주예요? 3 더하기 7, 그러니까 10주가 되겠죠. 표본 주수가. 자, 그러면 300주는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그렇지만 우리 100자리만 보니까 3 더하기 7이니까 10주죠. 앞자리만 보니까 150주 이상은 앞에 있는 100단위 자리에다가 더하기 7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720주다 조사 대상 주수가. 그럼 몇 주예요? 7 더하기 7이니까 14주가 되겠죠. 표본 주수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원래 자리로 와가지고요. 보면 자, 41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220주예요. 지금 요 사례에서 조사는 220주입니다. 그럼 표본 주수는 2 더하기 7이니까 표본 주수는 9주가 되는 거예요. 9주입니다. 그래서 9주의 표본 주수를 이제
이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 이 과수원은 조사 대상 주수가 220주니까 표본 주수는 9주구나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 과수원에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수원의 나무가 빼곡하게 이렇게 있을 거라면 빼곡하게 나무가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을 거란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표본 주수는 이제 9주 이 과수원에서 220주에서 9주를 골라야 돼요. 9주를 고르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쭉 씹어 있으면 9주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표본주를 골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표본주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수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9줄 앞에서 1번부터 난 걸어다니기 싫어 조사하기 싫으니까 그냥 요거 앞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9개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을 띄어 가지고 골고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주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자 220주에서 9주를 골라내면 되니까 이걸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9, 18 하니까 또 29, 18 그러니까 한 22주나 23주마다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쭉 세가지고 만약에 대충 여기가 22번이라면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에 22번째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여기서부터 1번을 시작해서 가가지고 22줄을 골라야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띄우라는 거예요. 간격을. 그럼 이제 골고루 이렇게 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주를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좀 40페이지에 표본주 선정하는 그 방법을 뭐 그림으로 적어둔 거예요. 나무가 1, 2, 3, 4, 5, 6 주르륵 이렇게 있을 때 지금 3번에 보니까 3번 나무의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본주로 올랐다면 간격을 쭉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29번에 별표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29번에 별표되어 있죠. 그럼 얘 하나 고르고 쭉 떼어가지고 55번째 나무가 또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격을 띄우라는 거. 간격을 띄우는 게 공평하고 골고루 과수원 전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주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주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주를 정했다는 거예요. 9주를 골고루 과수원 내에 골고루 해가지고 이제 9주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본주가 얘가 이제 표본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본주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박이 왔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 표본주가 얘가 표본주로 선정이 됐다면 여기다 표본주에다가는 그 리본을 묶어요. 리본을. 자 표본주에다가는 이렇게 리본을 묶습니다. 리본 묶은 다음에 이제 유가타방임수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표본주의 가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건데 가지들 중에서 자 동서남북에서 4가지를 정합니다. 자 그 규제를 보시면 타번에 보면요 그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서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서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저기다가 리본 묶은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지가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봐요. 그래서 자 동서남북 4가지를 정합니다. 왜 동서남북을 하느냐 하면 우박이 바람을 타고요 이쪽 방향에서만 때리면요 때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이쪽 방향에서 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가지가 있을 때 여기만 이쪽만 바람을 타고 우박이 이쪽만 때렸다면 이쪽 가지만 조사하면 그 타박률이 100%가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 멀쩡한데 이해가 돼요? 한 방향만 조사를 하면 우박이 온 방향만 조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육아들은 다 두들기 맞았을 거 아니에요. 우박에 다 맞아가지고 피해 100%가 나온 피해율이. 근데 나머지 그 가지는 다 우박 안 맞았으면 이쪽 방향은 그래서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육아 타박률을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전체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서 우박이 왔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타박률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도 하나, 서쪽에도 하나, 남쪽에 북쪽에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 가지별로, 그럼 예를 들면 가지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배 이런 건 과총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뭐 과총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뭐 과총이 나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동서남북 네 가지를 정해가지고 가지별로 몇 개 유가냐면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출한다는 거예요. 이 5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할 때 거기 보시면 가로 안에 보면 자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유가와 우박이 두들겨 맞은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의 개수를 조사를 하는데 단 사과나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가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과총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1번 유가 과총에서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유가 타박률 조사할 때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동서남북 네 가지를 정해서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정할 때 만약에 내가 이 과총에서 나는 3번을 만약에 3번 유가를 가지고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했다면 여기서 3번을 골랐다면 여기서도 3번, 여기서도 세 번째 있는 거, 여기서도 세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요거 가지고서 이 5개를 가지고서 얘 3번이 우박이 맞았느냐, 얘가 맞았느냐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야. 만약에 보니까요, 자 보세요. 이 과총을 보니까 3번이 우박이 맞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걸 보니까 2번이 맞았네. 얘는 3번이 안 맞고. 그럼 난 또 2번 맞은 거야. 만약에 얘는 또 1번을 2번, 3번, 4번, 5번을 멀쩡한데 1번 유가가 우박이 맞았네. 그럼 1번. 이렇게 해버리면 우박 맞은 것만 만약에 다 골라버리게 되면 피해율이 100%가 나오는 거예요. 다 맞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3번 유가를 표본으로 내가 정했다면 이 과총에서도 3번, 얘 3번은 멀쩡하네. 2번은 맞았지만 3번은 멀쩡하네 하면 얘는 피가 없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보니까 5번이 맞았네. 그러면 얘는 3번은 멀쩡하네. 그럼 얘는 3번이 멀쩡하니까 얘는 피해 안 본 정상 유가. 얘는 피해 유가. 얘도 정상 유가. 얘 3번 맞았네. 그럼 얘 피해 유가. 얘는 또 1번이 맞았네. 그러면 얘는 정상 유가. 1번이 맞았든 말았든 내가 조사하는 3번이 멀쩡하니까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위치에 있는 데서 언제 그 타박률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밑에 뭐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조사하는 건 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내용이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볼 때 자 조사 대상주 수가 220주일 때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한다. 이럴 때 자 이때 조사해야 될 유가 타박률 조사 시 조사 대상주 수가 220주일 때 최소로 조사해야 될 최소 가지 수는
몇 가지냐, 또는 육아 타방률 조사할 때 이럴 때 이 최소 조사 장수가 220주일 때 최소 육아 수는 몇 개를 조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 장수가 220주입니다. 그러면 최소로 조사해야 될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우리 220주면 표본주가 몇 주라고요? 2 더하기 7이니까 표본주가 9주. 9주면 가지는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개니까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개니까 가지 4가지니까 36가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표본주마다 동서남북을 하니까. 그러면 이때 조사 대상주수가 220주일 때 조사해야 될 육아 타방률 조사할 때 최소 육아 수가 몇 개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9주에서 3표본주마다 4가지 동서남북 4가지에다가 곱하기 가지마다 몇 개? 가지마다 5개가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예? 4, 5, 20, 2, 9, 18. 그러니까 180개의 육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뭐 예를 들면 뭐 이 사와 수원에 우박 피해를 입었다. 육아 타방률을 조사하고 된다. 시험을 어렵게 낼 때는 조사 대상주수를 안 주고요. 이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고 실제 육아주수 240주인 과수원에서 고사주수 10주, 수학불량주수 10주, 미보상주수 없을 때 이럴 때 5종 한정 태에 가입을 했고 육아 타방률 조사할 때 최소 가지수가 몇 가지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이대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일단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니까 실제에서 240에서 10 빼니까 조사 대상 주수 220주. 그 다음에 2 플러스 7이니까 9주. 그러니까 9주마다 4가지니까 36가지. 육아수는 가지마다 5개니까 180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때 육아 타방 조사할 때 가지 몇 개 조사해야 되고 몇 개의 육아를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쌓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180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럼 180개요. 그래서 180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를 입은 우박에 두들겨 맞은 피해 육아 수가 예를 들면 뭐 36개였다. 그 다음에 피해를 안 입은 정상 육아 수가 그러면 144개가 되겠죠. 이 총 180개 육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80개 중에서 우박이 두들겨 맞은 게 36개, 두들겨 맞지 않은 게 144개 됩니다. 그럼 이제 180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육아 42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면 육아 타방률은 육아 타방률은요 이게 표본주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 육아수 플러스 정상 육아수분의 피해 육아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보면 보니까 피해를 입은 게 36개, 그 다음에 멀쩡한 게 우박이 안 두들겨 맞지 않은 게 144개 분의 피해 육아 36개. 이러면 이게 바로 육아 타방률이 되는 거예요. 육아 타방률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20%죠? 그러면 20%가 육아 타방률입니다. 이렇게 구해서 이 육아 타방률을 이용해서 이제 5종 한정 특약에서 사과 감소 보험금 산정할 때 이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험금 계산에 그 신경 쓰지 말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 과정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아 타방률 조사하는 걸 봤고요. 또 무슨 조사를 하느냐?
가로 4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낙엽률 확인이 있습니다. 낙엽률 확인. 요것도 역시 어디냐면, 자, 낙엽률이라는 것은 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 잎은 사과나 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단감, 떫은감에서는, 감에서는 잎이 엄청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이 영양분을 과실로 보내줘야 이 단감이나 떫은감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이 잎이 떨어져 버리면 단감, 떫은감이 크질 않아요. 영양분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잎이 떨어지면 감이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낙엽률 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률 확인 역시, 자 보면 다음으로 나무조사, 유가타방조사, 그다음에 자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낙엽률 조사도요 역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한 단감, 떫은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고요. 단감과 떫은감 과수원에 대해서만 이 낙엽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엽은요 6월 1일 이후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낙엽률을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잎이 그 6월달 우리 뭐 다 조사를 해보니까 6월달부터 그 감액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5월 10일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단감, 떫은감 손에 낙엽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상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6월 1일 이후입니다. 6월 1일 이전에는 잎이 별로 영향을 안 주나 봐요. 그래서 6월 5종, 왜 5종 한정특약에만 낙엽을 조사하느냐면, 아까도 있다시피 종합에 가입을 하면 태풍이 불든, 냉해가 있든 우박이 있든 태풍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다 보상해 준다. 다 보상해 주니까 우리 과수원은 5만 개가 달리는 과수원인데, 적과를 좀 이따가 이거 할 건데, 적과 끝나면 달려 있는 과실을 조사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3만 개라고. 3만 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만 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2만 개는 냉해로 인한 경우든 우박으로 인한 경우든 뭐 6월 달에 뭐 낙엽으로 인한 경우든 어쨌든 그럼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이건 2만 개를 기준으로 보험금 준다는 거예요. 이건 각종 자연재해가 합쳐져 가지고 이만큼 영향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 보험금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종합은 그냥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도는 거 다 보험금 드립니다. 주도는 거 다 영향받는 거 다 준다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종 한정특약은 태풍, 강풍, 진집종, 화재, 우박으로 인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5종에 가입을 했습니다. 5종에 가입을 해서 우박이 발생하면 이게 딱 5개만 주는 거야. 5개만. 알아서 그러면 이번 우박으로 유가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보자. 그래서 유가 타박률 조사해서 요거 딱 기준으로 이만큼만 보험금 나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 다음에 자 바람이,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면 단감, 떫은감 가수는 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해도 나무가 막 흔들리니까 잎이 떨어질 수 있게 되고요. 집중호, 비를 많이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번지게 되고 화재에 의해서도요 그 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지진, 집중호, 화재의 경우에는 낙엽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낙엽이. 그러니까 저 재해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하니까 그거 이번에 니네들 보상하는 재해니까 요거 내가 우리가 낙엽률 계산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5종은 다시 자 이 개념을 딱 잘 잡아야 돼요. 종합은 이 적과 전에 냉해가 오든 우박이 오든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다른 조사 안 합니다. 조사 딱 하나만 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냉해 보상하는 제 종합 가입하셨네요. 종합 그 원장 보고서 종합위원회 가입하셨네요.
냉해 신고하셨네요. 그래서 정상 확인해 봅니다. 아, 냉해 피해가 있구나. 이 과일이 냉해 피해 입었네. 알겠습니다. 냉해 피해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드릴 겁니다. 나중에. 더 이상 다른 조사 안 해요. 안 나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원장 보고 종합에 가입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태풍 피해 입었네요. 뭐 나무가 뿌리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조사 안 해요. 알겠습니다. 태풍 피해 입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줄어든 부분 다 보험금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나란히 사과과수원이 있는데 여기 사과과수원이 있게 되고 여기도 사과과수원이 있습니다. 나란히 있다. 나란히. 근데 이분은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여기는 오종안정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둘 다 이 지역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옵니다. 그럼 이제 조사가 나오면 종합에 가입한 집은 가가지고요. 종합에 가입하셨네요. 태풍 부산세입니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한 거 보니까 태풍 피해 입은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와버려. 금방 끝나요. 여기는 금방 끝납니다. 여기는 자 태풍이 왔습니다. 그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요. 오종 가입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태풍으로 이 나무가 부러진 게 있는 태풍 피해 입은 거 맞습니다.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태풍으로 나무가 부러진 거 있느냐 이거 조사하고 혹시 태풍으로 이 탄감 떫은 가수 같으면 낙엽이 떨어진 게 있는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사하고 금방 가버려요. 그럼 이쪽 과수원 이 과수원 하는 농민하고 농민이 있을 때 이 농민은요 금방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다 반영됩니다 하고 가버려요. 여기는 금방 안 가요. 조사하다가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꼼꼼하게 조사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이 농민이 좀 불안하게 되죠. 난 보험금 안 주려고 그러나? 뭐 이러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5종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는 재해를 입으면 이 보상하는 재해가 맞다면 그 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종합에 가입하면 이 재해로 피해가 있는 거냐 그만 확인을 하는데 5종은 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 5종재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플러스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5종은 그래야 이것만 보험금 줄 거니까 나머지 보험금 안 주는 거고 요 경우만 주는 거니까 조사한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면요 그 감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탄감 떫은 가수의 경우에는 이 낙엽률 조사입니다. 종합은 낙엽률 조사 안 합니다. 종합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종합은. 그래서 여기가 보험료가 좀 더 세잖아요. 이거보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재해도 없는데 이 3만 개가 차가 쏟아 보니까 3만 개 됐다. 그러면 2만 개에 대해서 보험금 주느냐? 보험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계약자가 자기가 몰랐던지 속인 거예요. 이 과수는 원래 3만 개 달리는 과수인데 보험료 좀 세게 넣고 가입하려고 5만 개로 가입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반드시 보상하는 재해가 있어야 됩니다. 재해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보상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해를 보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해가 필요합니다. 자, 낙엽률에 대해서 시험 걸릴 거니까 낙엽률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